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정보쇼 떠먹쇼입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금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답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금 가격 상승의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과거의 사례는 어땠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근 약간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수년간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11월 28일 현재 1온스당 4,172달러입니다. 1온스는 약 31.1g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7.7g 정도이므로 500원짜리 동전 4개 정도 무게의 금이 4,172달러, 한화로 600만 원이 넘습니다. 25년간의 금 가격 차트를 보면 코브라처럼 머리를 치켜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만 보면 비이성적으로 보이죠. 한데 가격이 아니라 전월 대비 상승률을 사용해서 차트를 그려보면 1968년 이후 변동성은 항상 있었습니다. 참고로 1960년대 금값은 영국, 미국 등 7국가의 중앙은행들에 의해 통제됐지만 그 이후로 민간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바뀌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약 13% 이내에서 상승률은 제한되며 심지어는 마이너스인 경우도 꽤 보입니다. 이걸 보면 금값 상승이 미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달에 20%, 28% 오르던 것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금이라고는 어금니 땜빵밖에 없는 저로서는 미칠 일이죠. 남들 다 가진 금이 없다니 말이죠. 하여간 그래서 대체 금 가격이 왜 이리 오르는지 그리고도 계속 오른다는데 어떻게 그러는 건지 이해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대체 금이 뭐길래? 금의 원소 번호는 79이고 AU로 표시됩니다. 양성자와 전자수도 79개죠. 태양과 같은 항성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핵융합을 통해 주로 수소에서 헬륨, 헬륨에서 탄소와 산소 혹은 더 무거운 원소까지 합성합니다. 그래도 금은 못 만들죠. 금은 초신성 폭발이나 중성자별 충돌과 같은 극한의 우주적 현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정말로 우주적으로 귀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금이 지구가 형성되는 시기에 들어온 것인데요. 한데 그나마 우리가 사용하는 혹은 채굴할 수 있는 금은 지구 전체에 있는 금의 0.0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더 깊숙이 내려가면 많은 금이 있지만 그건 꺼내올 수 없고 지표면 또는 깊지 않은 지하에서 깨작깨작 모아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까지 인류가 채굴한 금은 모두 합쳐 약 21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채굴량은 약 3,000에서 3,500톤 정도인데 2019년을 정점으로 연간 채굴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금은 공급이 제한되어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보죠. 금의 가격은 실질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인데요.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얼마의 이자를 받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만약 실질 금리가 오르면 금고에 쌓아두어봤자 이자도 나오지 않는 금 대신에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이 나은 선택이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 현금으로 금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 현금 가치의 하락을 방치하는 것보다 훌륭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금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실질 금리가 끝없이 하락해서 그런가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10년물 실질 금리와 금값을 2000년부터 지금까지 비교한 겁니다. 대략 2022-3년까지는 실질 금리와 금값은 대략 반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데 그 후로는 실질 금리와 상관없이 더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 실질 금리와 무관한 수요가 있는 걸까요?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후 서방의 지도자들이 푸틴 나쁜 쉽쉐이커라고 외치며 러시아 중앙은행에 유한 보유고 약 3천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국채나 달러가 안전한 자산이라 모두 믿어왔는데 이게 소유권이 보장된 무위험 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을 푸틴뿐만 아니라 다른 모두에게도 일깨워준 셈이 됐죠. 그럼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는 자산이 필요해. 그게 뭐냐? 금이죠.
세계금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과 23년 그리고 2024년에 이르기까지 중앙은행들은 연간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의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채를 내다 팔고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뉴스도 아니죠.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금값이 안 오르면 이상한 일이겠죠.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바젤3라는 은행 건전성 규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마련한 국제적인 은행 건전성 규제 체계인데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었는데 내용마다 시행 시기는 각각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은 물리적 금을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자산으로서 현금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이후부터 은행이 물리적인 금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커진 거죠.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GDP의 120%에 달하는 미국 부채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돈을 찍어내 부채를 줄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금에 대한 선호, 수요가 늘어 금값이 오를 거라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재정 우위 상태의 미국 경제에서는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지속되는 분쟁들 역시 금값 상승을 부채질합니다. 전통적인 위험 회피 심리는 물론이고 에너지, 원자재 공급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나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돈을 찍으려면 국채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죠. 금값 상승의 이유들을 정리해보죠. 국가별 금 매입, 바젤로3로 은행들의 금 매입 유인, 미국 부채 해소 시나리오, 지정학적 불안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리나 투자 수요 증가 등이 있습니다. 근래 중국에서 대형 금광들이 발견돼서 금 공급 증가로 금값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워낙 깊이 묻혀 있는 데다 갱도 건설과 안전 확보에만도 10년 이상이 걸리니 언제 캐낼 것이며 탈달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이 금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보다는 비축할 것이고 설사 나온다 해도 아직 먼 이야기이고 또 한꺼번에 나올 수도 없단 거죠. 내릴 만한 이유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다른 세대들보다 자금력이 좋은 베이비 부머들은 팔아야만 돈이 되는 금보다는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이 나오는 주식, 채권 등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금 대신 다른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 같다는 정도만 떠오릅니다. 물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아시다시피 금은 이자 한 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라앉으면 26년, 9년씩 회복되지 않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금 가격의 상승에 베팅한다면 이런 긴 기간 동안 버틸 만한 배짱이 있는지, 그렇게 버텨도 될 만한 돈인지 확인해야겠죠. 이 외에도 M2 통화와의 비교, 근본위 제로의 회귀에 대한 썰 등 몇 가지 더 뒤적거려 본 내용들이 있었지만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한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매입 권유가 아니라 공부 내용을 공유하는 것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투자 판단이나 결정, 결과는 각자의 몫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떠먹여주는 정보쇼 떠먹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